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7월 7일 타이완에서는 국민당 전수석 렌짠 등 원로 5명이 일본제 AZ 도입을 그렇게 비난해놓고 특권을 이용해 몰래 국민보다 먼저 주사를 맞아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드라곤볼에 등장하는 기뉴 특전대를 패러디한 AZ 특전대라는 사파가 일본에서도 보도돼 톡톡히 망신을 샀습니다. 모두 국민당의 상층부 인사로 친중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국민당의 노골적인 친중공 행보가 드러나 타이완인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국민당 주석을 지냈던 친중공파 홍슈쭈가 7월 8일 저장성에서 시노백을 맞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시노백을 1차로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홍슈쭈는 중공의 의료진이 아주 친절했으며 주사가 아플 줄 알았지만 전혀 통증을 못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확인 등 신분을 대조하고 접종하는 전 과정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공에서 접종한 덕분에 타이완은 1회분을 아끼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진당은 홍슈쭈와 렌짠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민당의 거물인 두 사람은 중국 공산당 건당 100주년의 즈음에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외치는 중화민족주의에 호응하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국민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홍콩을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진당 서기장 루어쯔정은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는 데 반해 타이완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민진당 간사장 류스팡도 국민당 원로들이 시진핑의 구의 공식과 일국 양제를 방조한 거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국공합작은 중국 내전에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중공의 역대 지도자들은 국공합작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내세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국민당 주석 홍슈쭈를 단장으로 하는 국민당 방문단을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양당 지도자는 양안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구의 공식을 견지하고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면서 홍슈쭈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슈쭈는 1992년에 발표된 구의 공식이야말로 양안 신뢰의 기초라면서 이를 멀리하면 대화가 두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당은 구의 공식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충실하고 타이완 독립 분자에 반대하기 위해 화평 정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중화민족의 부흥과 양안의 평화를 위해 분투하겠다고 시진핑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타이완의 국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 지부입니다. 2016년 당시 국민당 주석 홍슈쭈는 타이완에 돌아와 시진핑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양안의 평화 공전으로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타이완 사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술에 꽤 둔감했습니다. 그저 좋은 말만 내세우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소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홍슈쭈 전 국민당 주석이 2016년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중공을 방문하면서 손문의 묘역인 난징의 중산릉도 참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부 손문도 21세기의 국공합작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을 포함해 국민당의 연고가 중공에 있다는 게 선전 전략입니다. 손문은 국민당을 결성하면서 초기에 연하 용공 부조 농공이란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정당 결성에 경험이 전혀 없었던 손문은 레닌 스타일의 소련 공산당식 조직을 추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연합해 공산당을 용인하고 공농을 돕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바람에 공산당이 국민당에 스며들어 조직을 강화하는 화근이 됐습니다. 소련과 나중에 결별하기는 했지만 이는 손문의 실책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술,
그리고 소수의 당원이 다른 거대 조직의 침투에 장악한다는 이른바 소락의 전술. 다시 말해 손님이 주인을 내쫓고 다수가 된다는 전술인데, 이 스토리는 제가 번역한 앤더 호마레 박사의 인민의 배신자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의 해악을 깨달은 것은 그나마 장개석이었습니다. 중국 현대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는 송씨 세자매입니다. 가운데가 손문의 부인 송칭링, 왼편이 재벌 콩샹시의 처 송아이링, 오른쪽이 장개석의 처 송메이링입니다. 송씨 세자매는 하이난성 객가 출신입니다. 송칭링, 송아이링, 송메이링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가장 잘 다룬 책은 스털링 시그레이브의 송 다이너시티로 중국 현대사 필독서입니다. 세 자매 가운데 첫째가 송칭링인데,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송칭링이 1949년 모택동과 주운래의 초청을 받고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 부주석에 당선됐다고 선전한 바 있습니다. 송칭링은 손문이 죽은 뒤 여생을 중공에서 보냈습니다. 중공은 그녀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국가 명예주석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그녀가 일찌감치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송칭링이 베이징에서 병사한 뒤 역사를 날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이든 타이든 송칭링은 중공의 선전도구로 잘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타이완의 국민당은 중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선전에 넘어가는 것은 이 같은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차이 잉원이 2020년 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했다면 타이완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척화됐습니다. 홍콩에 대한 중공의 탄압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중공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일국 양제를 폐기하지 않았다면 타이완의 각성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공과 잘 지내야 한다는 국민당의 선전이 그대로 통했을 겁니다. 타이완 사회는 오래전부터 반 정도는 척화된 상태였습니다. 중공이 만약 홍콩에 대해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면 타이완을 이미 손에 넣었을 거란 추론이 가능합니다. 타이완부터 수중에 넣고 그 다음에 홍콩을 차지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중공으로서는 굉장한 실책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공 경제입니다. 통계 수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한때 중공의 가장 활력 있는 도시라던 선전은 빈사 상태입니다. 경기 자체가 어려운 데다 사람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5,500에서 7,000유엔을 준다는 팻말을 내걸었지만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전의 기본 봉급은 사실 2,000유엔대입니다. 5,500에서 7,000유엔은 명목일 뿐 받기가 불가능한 월급입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과로사할 정도로 무리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설사 이 금액을 받더라도 각종 보험이나 기숙사비 등 여러 가지를 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젊은이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느니 차라리 외식 배달을 선택합니다. 선전의 거리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9만 유엔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선전에서 머무르는 근로자들의 경우 방을 빌리는데 월급의 3분의 1, 심지어는 절반을 써야 합니다. 선전의 임금은 거의 3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임금이 안 오른 이유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공장을 돌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기업주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갑자기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때문에 기업주들은 임금 대신 시간의 수당을 보전해주는 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선전시 당국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근로자들의 시간의 수당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선전의 제조업들이 잇따라 기업하기가 좋은 동남아로 빠져나가자 내놓은 정책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중공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잔디 조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 잔디대를 입히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잔디밭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인조 잔디가 아니라 실제 잔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업자는 녹화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조경업자의 돈벌이와 공사를 하는 이들의 고용 문제까지
일거에 충족합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차원에서 소개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